정부가 K배터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1등 국가를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배터리 네. 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2분기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 성과하고 주목할 만한 특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최근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LG 엔솔과 SK 이노의 분쟁이 해결이 된 거고요. 예,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또 그에 이어서 지금 후속 그 절차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그 LG 엔솔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SK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예. 무엇보다도 일단은 분쟁이 해결되어서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분쟁이 해결돼서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올해 1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보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들의 성장이 세 자릿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상반기에 우리나라 3사가 모두 세 자릿수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추세와 같이 올라간 것이에요,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 성장세가 일단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에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들이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에서 아이오닉 5하고 EV6, 그다음에 GV60 일렉트릭, 그다음에 G80 일렉트릭 등 신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뭐랄까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성장은 계속 나타날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중국의 공세가 상당히 드센데 예, 제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중국을 따라가는 뛰는 우리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나는 그런 중국을 상황입니다. 따라가는 뛰는 뛰는 한국이다. 우리나라. 예. 예, 그러면 그만큼 중국의 공세가 굉장히 거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의 지금 그 공세는 어떤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쪽을 중국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탈중국이 확실히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원래 중국에 강했던 쪽이 LFP 기반의 배터리였는데 예, 이 LFP 기반의 배터리를 장착한 배터리 전기차가 중국 밖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계 시장의 장악력이 강화됐고요. 예, 그리고 오랜 정부의 투자와 지원 덕에 전 세계에서 배터리와 배터리 전기차의 생태계를 봤을 때 사실 중국이 한중일 3국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그 생태계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생태계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교수님 보십니까? 우리나라하고 이번에 비교했을 때? 이번 K배터리에서 K배터리 전략이 나올 때 거기에는 그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기술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좀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예,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앞서 있고 그다음에 그 하이텍 쪽은 한국이 아직 앞서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앞서 있고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고 이런 형태로 네.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K배터리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까지 1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K배터리 전략 발표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 평가를 좀 하고 지나가면요. 예, 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 봤을 때 크게 감동적이거나 의미가 있는 발표는 없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K배터리 전략과 연관된 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을 앞으로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 국가 전략 기술로 배터리 산업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간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더 의미가 있지. 그 이외에 나왔던 뭐 전략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거기에서도 그러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력 양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네, 인력 양성에 관련된 내용 말고는 딱히 두드러진 내용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력 양성 외에는 딱히 두드러진 내용들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배터리에 투자를 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업들은 어떤 투자 계획이나 또 성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LG 같은 경우에 향후 10년간 한 15조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고 예, SK도 지금 중장기 투자 계획이 나왔죠. 예, 특히 LG 그룹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반기 LG 엔솔의 그 기업 공개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된 그 투자 목표 자체가 일종의 10년 로드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로드맵과 이번에 발표가 된 K 배터리 전략이나 국가 전략 기술 선정을 봤을 때 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간 산업으로서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했을 때 예, 기업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LG 엔솔이 발표했던 것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자체적인 인력 양성 사관학교를 하나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LG IBT라는 형태인데 원래 또 LG는 우리 배터리 쪽에서 배터리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익히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이게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이러한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강력하게 정부가 좀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 주로 LG화학과 관련해서 LG 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SDI나 네. SK 쪽은 또 어떻게 그 투자나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SK하고 LG 같은 경우는 사실 LG 화학과 LG 엔솔이 선도하는 기업은 맞으니까요. 예, 그 엔솔에서 나오는 전략이 SK나 SDI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앞서가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이번에 LG에서 제시했던 LG IBT 같은 형태의 배터리 인력 전문 교육 기관은 SDI하고 SK도 벤치마킹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그 배터리 관련한 그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게 네, 주로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LG 화학이나 SDI, SK 이런 쪽만이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소재나 부품 쪽에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나 정책이 엇박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령 뭐 양극 활물질에 관련해서도 양극 활물질 산업을 육성하고 강화시키겠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구체 같은 경우에 국산화 쪽에 치중하지 않고 외려 관세를 유예해주면서 국산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가 된 K 배터리 전략 자체가 좀 뭐라고 딱히 매력적이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예, 그 사실 지금 올해 발표가 됐고 이번에 발표가 된 K 배터리 전략은 10년 로드맵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때 새로 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새로 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자, 네, 글로벌 4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가 전기 네, 자동차 업체로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뭐 배터리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리고 40조 원의 투자, 5년간 40조 원의 투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스텔란티스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게 완성차 4위인가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우리가 네.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자동차 그 이 메이커, 그러니까 그 뭐 그거를 전부 다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우선 네.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14개사의 자동차 제작사들이 지금 합병이 돼서 예, 만들어진 그 회사인데 주력이 되는 회사가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그다음에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주력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여러 회사들이 합병이 되다 보니까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특히 배터리 전기차 부분만 봤을 때요. 예, 이번에 합병이 된 구조 내에서 오펠이 있습니다. 예, 오펠이 배터리 전기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펠이 하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가 바로 GM의 비볼트거든요. 예, 왜냐하면 2017년 이전까지 오펠이 사실 GM의 계열사였으니까요. 이런 예, 것처럼 아직은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합병을 통해서 거대화되면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예, 그 계열사 합병이 된 이 회사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각 회사의 배터리 전기차 전략이 각기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공급을 하던 배터리 제작사도 다 다릅니다. 예, 그룹 내에서 파우치를 쓰는 회사도 있고 각청을 쓰는 회사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쪽은 정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 엔솔과 SDI가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SDI가 스텔란티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각에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SDI가 스텔란티스에 지금 집중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폭스바겐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폭스바겐 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고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회사로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인 테슬라하고 결국 이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쪽으로서 뛰어들어서 드디어 이제 그쪽에서 격전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만 됩니까?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본격적인 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올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올해부터 전용 플랫폼에 기반을 한 신형 배터리 전기차들이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아이오닉 5하고 EV6가 차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예, 그럼 이 스텔란티스가 사실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예, 스텔란티스와 테슬라 사이에는요. 현대 기아차도 있고요. GM도 있고요. 예, 포드도 있고요. 폭스바겐도 있고 넘어가야 될 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나름대로의 거창한 로드맵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경쟁자들이 워낙 강력한 상황이라서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인 4위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4위를 넘어설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네. 상당히 좀 미지수다 이렇게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 역시 이제 그 배터리 업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완성차 업체들이 과연 배터리를 내재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내재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의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대회에서도 발표를 했지만은 4680이라는 신형 중대형 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초고속 양산 공정을 꾸미고 있고요. 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파워데이에서 발표를 했지만 단일 각정이라는 형태를 해서 5개에서 6개 정도의 그 생산 기지를 통해서 80% 이상의 내재화를 달성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내재화 발표는 안 됐지만 그 통일된 파워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예, GM과 포드는 우리나라 기업 두 기업과 합자사를 통해서 파워치를 집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스텔란티스는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과연 스텔란티스가 앞서 있는 이 회사들을 따라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예, 오히려 스텔란티스는 폭스바겐 모델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폭스바겐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 배터리 내재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 이런 그 얘기 그다음에 지금의 진행 상태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배터리 제작사들과 자동차 제작사들의 이러한 내재화 싸움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예, 결국 자동차 제작사들이 자신들이 내재화하는 것보다 예, 전문 기업으로부터 수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는 예, 배터리 제작사의 기술력에 근거합니다. 예, 만약에 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각형, 원통형, 파우치 이 세 가지의 기술력에 관해서 배터리 제약사들이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냥 이미 개발된 기술에 근거해서 내재화가 낫다라고 자동차 제약사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예, 만약에 신형 전지들에 대한 개발 속도라든지 가능성이 계속 보인다면은 자동차 제약사 입장에서는 배터리 쪽의 투자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